보통 신라시대의 여왕이라고 하면 선덕여왕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신라에는 세 명의 여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선덕여왕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그거는 우선 드라마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선덕여왕을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고, 그거의 영향도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선덕여왕이 진흥왕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진흥왕은 신라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고, 진흥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책을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읽다 보면 중요하게 발견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귀족 세력과 왕권의 힘의 권력 관계? 이런 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라 시대에는 호적 세력들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문벌 귀족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외척 세력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왕은 귀족 세력들을 어떻게 견제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는지가 역사를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선덕여왕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강력한 왕권을 확보했던 진흥왕이었기 때문에 선덕여왕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김유신이랑 김춘추라는 귀족 세력의 인재를 적절하게 활용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인재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선덕여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귀족 세력을 잘 이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라 시대의 세 명의 여왕에 관한 짧은 챕터를 읽어볼까요? 신라의 새 여왕. 고대 국가의 왕은 나라 안팎에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남성의 견주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왕은 대부분 남성이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신라에는 왕위에 오른 새 여성이 있습니다. 신라에서 여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골품제 때문입니다. 신라의 왕은 골품제에 따라 김씨왕족 가운데 성골이 대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이 죽은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성골 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한 남성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골품제가 워낙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성골 신분의 여성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신라 최초의 여왕은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의 할아버지는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왕권을 강화시킨 진흥왕입니다. 또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은 신라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신라 역사에서 왕권이 강력하던 때였고, 덕분에 진평왕은 딸에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은 632년에 왕위에 오르자 먼저 형편이 어려운 백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여러 지역의 세금을 1년간 줄여주었습니다. 또 김춘추와 김유신의 능력을 높이 사서 정치와 군사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첨성대를 세운 것도 선덕여왕 때 일입니다. 이처럼 선덕여왕은 지혜롭게 신라를 이끌어갔습니다. 한편으로 선덕여왕은 분황사, 황룡사 구축 목탑을 비롯해 수많은 절과 탑을 세우고 스님들에게 나랏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덕여왕은 불교에 너무 빠진 나머지 현실 정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여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시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반란과 전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진덕여왕은 내부의 반란을 빠르게 잠재우고 김유신을 앞세워 백제를 공격하게 하고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덕여왕의 발빠르고 과감한 정책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여왕은 887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진성여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당나라에서 돌아온 채치원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바빴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통일신라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국사기는 진성여왕을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나라를 망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여왕은 저마다 또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평가도 다양합니다. 이래저래 세 여왕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띠는 존재들입니다.